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독일 분데스리가 프리뷰로 인사를 드립니다. 독일 분데스리가가 8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프랑스 리그앙 6경기와 더불어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최대한 적중을 많이 해야 승무패 2회차에서 고등수 적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 살롱은 수요일에 살로만 뉴스 일부를 통해서 분데스리가 4경기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목요일에 나머지 4경기 분데스리가 4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프랑스 리그앙 6경기를 포함한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으로 인사를 드리는 일정으로 이번 승무패 2회차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비용은 하루에 166원, 200원이 채 안되는 비용으로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프로토 승부시 98회차에서는 70배가 넘는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99회차에서도 28.3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2회차 살로만 뉴스 1부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라이프치히와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르미니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르미니가 후반전에 한 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쐐기골을 내주면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 깡패팀으로 유명합니다. 홈 성적이 6승 0무 3패, 원정에서 0승 4무 4패로 올 시즌 역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등권 언저리 팀인 아르미니에게 홈에서 0대2로 덜미가 잡힌 것은 굉장히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테데스코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한 뒤에 이 공격력 자체는 상승이 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테데스코 체제에서 조직력이 완벽하게 가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마인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1무 2패로 팽팽했던 면이 있고, 지난 8월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마인츠 원정을 떠나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제 아무리 라이프치히가 홈이라고 할지라도 직전 아르미니에게도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올 시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마인츠를 상대로도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핵심 공격수인 은쿤쿠 선수와 안드레 실바 선수가 현재 코로나19 양성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라이프치히의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은쿤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치히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안드레 실바 같은 경우에는 시즌
시즌 초반에 부진하다가 최근에 볼 감각을 되찾고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공격 원투펀치가 나오지 못한다면 올 시즌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마인츠를 상대로 쉽게 골문을 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직전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는 기복이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인츠가 올 시즌 17경기에서 실점이 딱 17골밖에 되지 않아서 최소 실점 2등을 달릴 정도로 수비력이 좋은데 문제는 마인츠 역시 원정에서는 성적과 수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5승 3무 1패라는 극강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마인츠인데 원정만 가면은 2승 0무 6패로 조금은 원정고자 느낌이 나는 마인츠이기 때문에 마인츠가 자랑하는 탄탄한 수비력이 원정에서도 나올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은쿤쿠나 안드레 실바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에 비해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버카르트라는 젊은 공격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7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니시부라는 투톱 파트너 역시 골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버카르트, 오니시부라는 확실한 투톱을 보유한 마인츠가 올 시즌에는 공격력까지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재성 선수 역시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가져가면서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츠를 응원하는 팬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전술적인 특징이 전방 압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져간다는 점인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마인츠 쪽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압박에 의해서 그것이 골까지 이어지는 수치가 마인츠가 훨씬 더 라이프치히보다 높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마인츠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라이프치히의 핵심 공격수들입니다. 왼쪽이 은쿤쿠 선수이고 오른쪽이 안드레 실바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마인츠전을 앞두고 이 두 선수의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은쿤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이프치히의 공격수인 포르스베리 같은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은쿤쿠 선수가 꾸준하게 득점을 해주면서 라이프치히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 은쿤쿠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라이프치히의 화력이 굉장히 약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안드레 실바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영입을 했는데 이 지난 시즌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골 감각을 회복을 하면서 은쿤쿠 선수와 더불어서 라이프치히의 공격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안드레 실바 선수마저 코로나19 양성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이번 금요일 현미경 분석까지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을 조금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리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공신력이 있는 루트를 통해서 출전 여부를 파악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번 경기로 들어온 레버쿠젠과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직전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5경기 1승 1무 3패의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2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우니온 베를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올 시즌 특징은 공격력은 준수한데 수비력이 의외로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리그 3위에 해당하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가 불안한데 무실점 경기가 4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레버쿠젠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트릭 시크라는 체코의 공격수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패트릭 시크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16골을 넣어주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으면서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크 선수의 득점력이 상당히 좋다는
하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야심차게 비싼 돈을 주고 영입을 해온 수비수 코소누라는 선수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과 원정에서 홈에서 4승 1무 3패, 원정에서 4승 3무 2패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버쿠젠인데,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홈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올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인 열세가 조금은 있었는데 컨퍼런스 리그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오롯이 분데스리가 리그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팀인 것이 우르스 피셔 감독 체제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를 합니다. 활동량 부문에서 분데스리가 3위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이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을 할 때는 경기력의 기복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그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크리스마스 휴식기까지 보냈기 때문에 우니온 특유의 많이 뛰는 축구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 부문에서 분데스리가 최하위권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 특유의 많이 뛰는 축구를 한다면 지난 8월 달에 우니온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고전을 했던 레버쿠젠이 이번 경기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특징이 최소 실점 4위를 달릴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5승 3무 1패로 다부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2승 3무 3패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성적과 수비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레버쿠젠이 제공권이 17등으로 최하위권인데 우니온 베를린이 제공권이 3위라는 점에서 제공권과 활동량 면에서 우니온이 압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제공권이 주요 지표인 것이, 우니온 베를린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가 상당히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윙백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트리멜이라는 베테랑 윙백의 이 세트피스 킥이 상당히 날카롭고, 프리드리히 같은 수비수들의 뚝배기 한방이 굉장히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우니온의 주요 득점 루트가 세트피스였는데 올 시즌에는 그 트리멜이라는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한 경기가 상당히 많았고, 프리드리히라는 수비수 역시 부상 여파가 많았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이 기대 이하의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레버쿠젠이 원체 제공권에 약점이 있고 세트피스 실점도 적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니온이 특유의 세트피스 능력만 살릴 수 있다면 레버쿠젠을 상대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니온 베를린이 핵심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막스 크루제라는 또 다른 공격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에이스 공격 자원입니다. 왼쪽이 레버쿠젠의 패트릭 슈크 선수이고 오른쪽이 우니온 베를린의 막스 크루제 선수입니다. 슈크 선수는 올 시즌 16골을 넣으면서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골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속골을 넣다가 직전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골 침묵을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골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슈크 선수의 득점력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레버쿠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니온 베를린 역시 이 막스 크루제 선수가 아워니 선수와 함께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 최근에 아워니 선수가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3경기에서 2골을 넣고 있는 이 막스 크루제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는 팀이 승점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레버쿠젠의 홈발과 특유의 공격력 때문에 레버쿠젠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니온 베를린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과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력과 탄탄한 수비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최근의 상대 전적 면에서도 팽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도 충분히 투폴로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승무패 2회차 3번 경기로 들어온 프라이부르크와 아르미니 빌레펠트의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에서도 2대1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의외로 팽팽한 면이 있고, 지난 8월 달에 아르미니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를 기억을 하실 때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최소 실점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짠물 수비가 압권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세트피스 득점력이 분데스리가에서 독보적인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체 세트피스가 강력하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많은 골을 양산을 하고 있는 프라이부르크가 탄탄한 수비력과 세트피스 득점이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우영 선수 역시 꾸준하게 선발 출전을 올 시즌 하고 있으면서 성장을 거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마인츠와 더불어서 상당히 응원을 많이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오픈플레이 지공 상황에서는 주로 왼쪽 측면을 이용을 하는데, 왼쪽 측면 라인인 슐로터베크, 귄터, 그리포, 이 왼쪽 라인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르미니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헐겁게 한다면 프라이부르크가 자랑하는 왼쪽 라인에게 털릴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올 시즌 홈에서 4승 2무 2패, 원정에서 4승 3무 2패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 초반에는 이상하게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홈에서도 정신을 차리면서 특유의 홈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시즌 역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등권인 17위에 머물고 있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직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깜짝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르미니 역시 프라이부르크와 마찬가지로 탄탄한 수비력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등권 순위에 비해서 최소 실점 공동 4위를 달릴 정도로 의외로 수비가 상당히 탄탄한데, 문제는 최소 득점 2위 빈공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는 강등권 순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력이 강등권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르미니는 공격력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일본 공격수 오쿠가와라는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장신 공격수 파비안 클로스라는 선수가 직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오쿠가와 선수가 혼자 독박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아르미니가 올 시즌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골키퍼라고 볼 수 있는 오르테가 골키퍼가 코로나19 양성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인데 핵심 골키퍼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아르미니 특유의 수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가 만약에 오르테가 선수가 나올 수 있다면 이변을 노려봄직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프라이부르크가 세트피스 득점력이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입니다. 여기에다가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라이부르크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지난 1차전 맞대결 0대0 무승부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탄 아르미니가 특유의 수비력을 앞세워서 프라이부르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오르테가 골키퍼가 나오지 못한다면 아르미니 특유의 수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오르테가 선수의 출전 여부를 파악을 해서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르미니는 홈에서 1승 5무 3패, 원정에서 2승 2무 4패로 무자비 면모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아르미니의 골키퍼 오르테가 선수입니다. 이 오르테가 선수가 아르미니의 짠물 수비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보시는 순위표는 분데스리가가 제공을 하는 순위표인데 골키퍼의 선방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르미니의 골키퍼 이 오르테가 선수가 6위에 해당을 할 정도로 올 시즌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2위를 달리고 있는 플레켄 골키퍼가 다름 아닌 아르미니의 상대팀인 프라이부르크의 골키퍼라는 점에서 프라이부르크가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최소 실점 1등을 달리고 있는 원동력이 이 플레켄 골키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수비가 가장 좋은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아르미니가 득점력이 빈곤한 상황에서 최대 강점인 수비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르테가 골키퍼가 나오지 못한다면 아르미니가 프라이부르크를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르미니가 의외로 제공권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비안 클로스라는 공격수가 분데스리가에서 제공권 순위 1등을 자랑하는 이 뚝배기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직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프라이부르크 전에 결장이 됩니다. 따라서 아르미니가 자랑하는 제공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프리틀이라는 아르미니의 수비형 미드필더 역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 프리틀 선수마저 오르테가 선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양성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 특히 수비 쪽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프리틀과 오르테가가 나오지 못한다면 아르미니의 강점인 수비력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프라이부르크를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프라이부르크와 아르미니의 경기는 아르미니의 핵심 자원인 오르테가 골키퍼와 수비형 미드필더 프리틀 선수의 출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2회차 살로만 뉴스 1부 마지막 경기는 4번 경기로 들어온 그로이터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그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승격팀인데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사실상 강등이 일찌감치 유력시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직전 아우쿠스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홈경기에서는 2경기 1승 1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4패로 열세인데, 지난 8월달에 슈투트 원정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로이터가 문제인 것이 공수가 모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득점 1위 빈공을 보여주면서 실점은 최다 실점 1위 팀으로 수비와 공격력에서 모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나마 홈경기에서는 실점이 2배 이상 감소가 되는 그로이터이고, 최근에 2경기에서 홈경기 1승 1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 성적에서 1승 2무 5패로 원정에서 9전 전패를 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홈에서 그래도 다부진 면모가 있는 그로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지난 시즌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핵심 공격자원들의 부상 이탈로 인해서 전력이 상당히 약화가 됐고 올 시즌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쾰른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했고 최근에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2연패에 빠지기 전에는 그래도 상승세를 탔었는데 최근에 다시 2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경기력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하락이 되는 것도 홈에서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그로이터를 상대로 의외로 고전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득점력이 특히 2배 이상 감소가 되는 슈투트가르트의 원정 성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3승 2무 4패, 원정에서 1승 3무 4패로 확실히 슈투트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고 제가 슈투트 쪽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핵심 수비수 마브로파노스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마브로파노스 선수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올 시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4골이나 넣으면서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슈투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것이 이 마브로파노스라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까지 약화가 될 수 있는 슈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브로파노스 선수가 수비수 캠프 선수와
더불어서 7골을 합작을 하면서 두 수비수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슈투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수들이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공격 쪽에서 부진한 모습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볼프스부르크에서 데리고 온 젊은 공격수인 이 마르모슈라는 공격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최근 두 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마브로파노스 선수의 출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슈투트의 핵심 수비수 콘스탄티노스 마브로파노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키가 190이 넘는 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수비수인데 과거에 아스날에서 잠깐 뛰었을 정도로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수비수인데 최근에 슈투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력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지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기습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해서 발로도 골을 잘 넣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슈투트가 이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하다면 가뜩이나 원적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떨어지는 슈투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홈에서 두 경기 1승 1무 우니온 베를린과 아우크스부르크라는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상대를 상대로 승점을 따낸 그로이터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마브로파노스 선수의 출전 여부를 현미경 분석에서 최대한 파악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회차에 들어온 독일 분데스리가 심층 프리뷰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일 목요일에 나머지 분데스리가 4경기를 심층적으로 다뤄드리고 금요일에는 프랑스 리그왕 6경기까지 종합을 해서 현미경 분석과 최종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